안녕하세요. 벌써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정을 알면 좀 이게 전체 맥을 잡기가 좀 좋습니다. 반도체를 일반적으로는 이제 메모리와 비메모리로 나눠지고요. 비메모리가 그 CPU, AP 이렇게 머리 쓰는 애들이에요. 이걸 먼저 설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도체 기업 역할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 생각에 구직자 입장에서는 일단 반도체 산업은 제조업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현실 감각이 있습니다. 반도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논리적이지만 만드는 일들은 완전 제조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반도체가 기본적으로 지금부터 설명드릴 공정에 따라서 좀 만들어지고요. 약간 변형은 나중에 있고요. 그리고 좀 처음에는 복잡한 것 같더라도 한 번만 이해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또 되게 수월해집니다. 자, 외산포식, 증배태폐, 외다와 몰폐. 좀 당황스러우시죠? 자, 외폐예요. 외산포식, 증배태폐, 외다와 몰폐. 이게 반도체 8대 공정과 패키징 공정을 이제 다 합쳐가지고 이제 순서를 만든 겁니다. 그 태정태세, 문단세, 뭐 칼슘이나 뭐 알아야 뭐 그런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외산포식, 증배태폐, 외다와 몰폐. 자, 외산포식, 증배태폐까지를 전공정, 파운드리, 마지막 폐 하나를 패키징, 후공정, 오사트라고 합니다. 기본이니까 우선 외우고 머릿속에서 이제 떠올리면서 한 줄씩 설명만 가능하면 됩니다. 자, 반도체 8대 공정, 외산포식, 증배태폐, 웨이퍼 제조, 산화, 포토, 식각, 증착, 배선, 테스트, 패키징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웨이퍼 제조는 실리콘을 완전 녹여가지고 만들면 유리덩어리인 인곳이라는 게 있으면 좀 미사일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 가운데는 통처럼 이렇게 생겼고 인곳을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슬라이스로 자르고 이거 하나가 이제 웨이퍼 한 장이에요. 자르고 연마, 세척, 검사를 합니다. 두 번째 산화, 웨이퍼 표면에 산화막이라는 보호막을 만듭니다. 이거 하는 이유는 웨이퍼의 신뢰성도 증가하고 뭐 누설 전류도 이제 차단하고 오식각 같은 것도 방지합니다. 그 다음 이제 공정에서 이제 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포토랑 식각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포토와 식각은 전자가 지나가는 길인 회로 패턴을 만드는 공정입니다. 만약에 이 포토 식각이 아니라 굉장히 길이 거대해도 된다고 하면, 아니면 뭐 전자가 이따만 한다고 하면, 이 조각칼이나 레이저로 이게 저희가 길을 팔 텐데, 이게 아니니까 이제 마이크로나 나노 단위로 이제 미세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쬐은 뒤에 산화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빛이 있으면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그늘진 곳은 이제 안 파지고 빛 맞은 곳은 이제 강하게 발라가지고 빛을 맞은 곳은 이제 깎이게 됩니다. 나중에 용액으로 해가지고 산화되어서 길이 생기는데 이 모양이 마치 돋보기 가지고 빛을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불을 내는 것처럼 렌즈를 통해서 이제 실제로 마스크 패턴보다 훨씬 더 작은 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 5대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웨이퍼는 제품 레이어에 따라서 이것도 한 층이 아니기 때문에 포토, 식각, 세정을 세트로 해가지고 반복하게 됩니다. 포, 식, 세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보고 이제 포에클이라고 합니다. 포토, 에칭, 클린. 이 좀 유명한 단어예요. 최근에 더 유명해졌어요. 포토 공정은 전 공정의 핵심 기술로 이게 7나노 이하의 설비는 ASML이라는 네덜란드 업체에서 전 세계에서 독점하고 있어요. 엄청 유명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값보다 강한 슈퍼을이 이곳을 말하는 곳으로 이제 네덜란드 업체긴 한데도 이제 미국이 이 업체의 설비 수출에 직접 관여하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순방할 때 이제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기도 해요. 다섯 번째, 증착. 만약 포토랑 식각을 이제 1층에서 진행했으면 웨이퍼 위에다가 이온 주입을 진행합니다. 이걸 보고 도핑이라고 해요. 좀 불순물을 도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온은 반도체 신호에 따라서 이제 도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스위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웨이퍼의 이온 주입을 제외하고는 이제 포에클 증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1층 만들 때 포에클 도핑 증, 그리고 2층 포에클 증, 3층 포에클 증, 4층 포에클 증착 이렇게. 6번 배선. 임플란트, 아까 도핑을 임플란트라고 해요. 또 이빨 씹는 것처럼 임플란트된 이온층 뿌리에다가 이걸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회로 패턴에 따라서 이제 구리 배선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통할 수 있도록 전기기를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7번 이제 테스트. 전기 인아웃 신호랑 온도 가혹 테스트. 춥게 했다가 덥게 했다가 해가지고 그 집어넣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넣어가지고 이상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 패키징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웨이퍼에서 이제 칩을 떼내가지고 이제 외부 배선 다리도 달고 몰딩도 하는 이 과정입니다. 실제로 이제 스티로폼도 씌우고 해가지고 이제 출하까지 가는 겁니다. 상자 씌워가지고 나가는 과정 패키징.
근데 이 마지막 8번 패키징은 8대 공정 중에 딱 하나만 있는 거라고 하기에는 이제 규모가 사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전공정, 사실은 패키징 후공정 이렇게 나눠집니다. 예전에, 제 생각에 예전에 이제 반도체 기술이 전공정에 치중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뭐 1, 2, 3, 4 해가지고 8번 패키징 했는지는 몰라도 이제는 패키징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됩니다. 전공정에는 뭐 우리 10나노, 뭐 5나노, 3나노, 2나노 해가지고 어떻게 더 미세화할 것인지 뭐 이렇게 갔던 거고, 이제 이게 거의 한계 지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뭐 전자가 지나가기도 힘들 정도로 이제 좁아졌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미세화는 이제 그만두고 어떻게 써갈 것인지 고민하자 하는 게 이제 패키징 공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비중이. 자, 넘어가고. 다음 이제 패키징 공정입니다. 웨다와 몰패. 자, 첫 번째 웨이퍼, 백그라인딩, 소잉. 2번 다이 어태치, 3번 와이어 본딩 다리 달기, 4번 몰드 씌우기, 마킹 글자 쓰기, 그리고 솔더볼 어태치 뒤집어가지고 볼때기 달기, 그리고 5번 패키징. 이것도 또 패키징이에요. 이거는 이제 패키징 소잉하고 파이널 검사, 마지막으로 검사하고 실제로 또 스펀지 씌워가지고 이제 박스 씌워가지고 나가는 거까지. 자,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웨이퍼 그라인딩 소잉. 소잉은 다이싱이라고 하는데 이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웨이퍼를 뒤집어서 뒷면을 그라인더로 얇게 만듭니다. 왜냐면 이제 같이 이제 예전보다 더 중요해졌어요. 휴대폰도 갈수록 얇아져야 되잖아요. 이거 만약에 얇게 못 만들면 우리 휴대폰도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그라인더로 얇게 만들고 칩을 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스택 계속 이렇게 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점점 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라인더로 얇게 가로로 만들고 이게 계속 갈아줘가지고 얇게 가로로 만들고, 그리고 이게 세로로 자르는 공정. 그래서 그라인딩 소잉입니다. 웨이퍼, 소잉이랑 다이싱이 여기서는 좀 같은 말인데, 소잉, 톱질, 다이싱, 잘라서 주사위로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깍둑 썰기 하는 거. 다이싱. 그래서 여기서는 소잉이랑 뭐 다이싱 같은 말입니다. 두 번째 다이 어태치, 와이어 본딩. 칩과 기판을 연결하는 공정입니다. 칩을 붙인 뒤에 이 다이 어태치, 이 개미 더듬이처럼 칩 상단을 금실로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칩을 쌓으면 계단 방식이 이렇게 되죠. 한 번 쌓고 칩 쌓고 또 여기 또 더듬이로 있고 이런 식으로. 또 두 번째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칩 하단에 이 머리 더듬이 했으면 이거를 아예 탁 뒤집어가지고 이 기판에다가 탁 붙여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이 와이어 본딩이 필요 없이 그냥 볼 사이에 그냥 바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마운팅 하는 방식인데, 이 마치 건물의 필로티처럼 이제 바로 이렇게 기둥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밑으로 싹 들어가죠. 아니면 소방사의 하강봉 방식입니다. 아까 지금 와이어 본딩이 이게 개미 더듬이나 이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좀 내려가는 형식이라고 하면, 내려가고 이런 형식이라고 하면, 얘는 바로 이게 탁 내려가니까 소방사의 이제 하강봉 이렇게 봉 타고 쭉 내려가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돼 있는데, 기존에 먼저 더듬이 방식이 나왔어요. 아까 금실로 연결하는 와이어 본딩 방식이 아니라 입출력을 마주보게 뒤집어가지고 바로 이게 데이터가 지나갈 수 있게 했다고 해가지고 이 형태를 플립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정을 보고 플립칩 마운트라고 합니다. 그냥 뒤집어가지고 플립칩 해가지고 마운트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폼팩터가 웨이퍼에서 이제 기판으로 넘어갔죠. 왜냐면 칩을 기판에다 갖다 붙이는 거니까 기판으로 그 칩을 배열로 붙인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PCB가 있으면, PCB 서브스트레이트가 있으면 여기 칩이 이렇게 가로 세로 뭐 5x 7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붙게 됩니다. 자, 다와는 계단처럼 층 쌓기가 좋아서 주로 메모리에, 플립칩은 칩과 PCB 간 짧은 거리로 인해서 이 빠른 데이터가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더 이상 뭐 와이어를 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서 소형화로 인해서 CPU나 AP에 기본적으로 선호되는 방식입니다. 되게 빠른 처리가 가능하죠. 대신 또 더 고급도 기술이 있겠죠. 섞어서 쓰기도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계단처럼도 쌓고, 아니면 그냥 바로바로 플립칩 방식으로 이렇게 바로 볼로 연결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메모리 고급화에 따라서 옛날에는 전부 다 이렇게 선 배선해갖고 계단처럼 했는데 지금 그냥 메모리도 플립칩 방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DDR 메모리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플립칩 방식은 이후에 이제 칩의 상하단을 직접 연결하는 TSV 방식으로도 연결됩니다. 칩. 그러니까 원래라면 1층 해가지고 바로 연결했는데, 이제 칩 쏴가지고 여기 그냥 쭉 바로 연결해버리는 거죠. 이게 마치 좀 아파트 엘리베이터 같은 건데, 이거 지금 엄청 핫한 그 HBM 핵심 기술입니다. 발전하게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흥분했어요. 자, 몰드, 마킹, 솔더볼 어태치입니다. 제 발음 좀 이상. 솔더볼 어태치입니다. 연결된 칩과 기판을 EMC,
고분자 에폭시로 덮는 것을 말합니다. 몰드, 보통 반도체 칩 하면 까만색 생각이 나잖아요. 이게 몰드로 다 몰딩한 겁니다. 형태가 붕어빵 틀에다가 가루를 넣고 열과 압력을 가해서 잠시 액체 상태로 성형한 뒤에 굳히는 형태로 칩을 이게 EMC가 뭐야, 조금 에폭시가 뭐야, 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이 특수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딱합니다. 그냥 이 이빨로 해도 안 부러져요. 덮어서 보호한 것을 말합니다. 마킹은 보통 몰드 후에 위에 이제 레이저로 각인합니다. 뭐 잉크도 쓰는데 보통 레이저 씁니다. 제품명이나 날짜, 2D 바코드 같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더 볼 어태치는 칩으로 잘리기 전에 자르고 나서 볼을 붙이면 되게 힘들 수 있으니까 이 PCB 통짜 상태에서 잘리기 전에 제품이 될 기판과 연결된 볼을 붙여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래갖고 확 붙이는 좀 힘드니까 PCB 자체를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볼통, 이 후추통 같은 걸로 이렇게 탕탕탕 이렇게 해서 바로 탁 붙여주게 됩니다. 볼통이 위에 있고 기판을 뒤집어서 붙여줍니다. 5번 패키징, 기판을 잘라서 패키지 형태로 잘라줍니다. 이것도 소잉이죠. 아까 그 웨이퍼도 소잉이 있었는데 여기도 소잉이라고 있으니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공정에서는 이름이 같으면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소우소터, 제 억양이죠. 소우소터라고 하거나 아니면 또 싱귤레이션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 각자 싱글로 만들어줬다 해가지고 최종 검사를 거친 뒤에 릴 형태나 이제 B2B 해야 되니까 릴 형태나 아니면 트레이 상태로 이제 포장해서 출하합니다. 이것도 이제 2차 가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시 MCU나 뭐 SSD, 램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B 하나에 이제 메모리 이거 마침 제가 메모리가 있었어요. 자, 여기 DDR 메모리 칩이 있으면 이걸 또 다시 여기 PCB 기판에다가 이제 하나씩 붙여주는 이 재가공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다시 뭐 릴이나 트레이 뭐 해도 어차피 공장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걸 다시 모듈 형태로 다시 조립되는 비중이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나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 공장 라인 내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제 붙이는 작업을 또 가공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일단 공정 설명은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